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책 속의 행복에서 그 탤런트 코드를 소개시켜 드렸었죠. 지난번에 이제 파트 1에서 그까지 설명을 드렸고, 끝까지 연습하기, 그냥 하지 말고 완벽하게 연습하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파트 2에서는 이그니션, 점화 장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스스로 점화시킬 장치를 찾아내라. 한마디로 어떤 모티베이션, 촉발, 뭐 트리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세리 언니시죠. 98년에 22살의 무명의 선수로서 이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또 특히 유명했던 게 그 워터 해저드 위에 살짝 걸쳐 있는 공을 신발 신고 들어가서 우승을 했던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골프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어떤 촉발이 일어났냐? 한국인이 LPG 우승컵의 3분의 1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세계 랭킹 뭐 1위, 2위, 3위가 항상 1, 2, 3위 중에는 항상 껴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진영, 전인지, 박인비, 박성현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촉발이라는 겁니다. 이그니션, 점화. 아주 간단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와 심층 연습을 통해서 우리 스킬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1.6km를 4분 안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시에는 1.6km를 4분 안에 생물학적으로 절대 주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달성을 하고 나서 3년 안에 17명이나 4분 안에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트랙 상태나 훈련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깼네? 나도 깨볼까? 라는 거에 대한 점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야나두라고 써놨는데 저희 영어 학습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이 점화의 하나의 또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화라는 게 번개처럼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애들도 사실 경험이라는 거 어디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점화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게리 맥퍼슨이라는 분이 이제 관찰을 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IQ, 감수성, 리듬감, 이런 음악에 대한 거가 이제 재능의 결과하고 좀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어린 애들이 나는 바이올린, 나는 피아노, 나는 비올라 이런 식으로 악기를 나는 처음부터 내 생각에는 나는 바이올린을 맞을 것 같아 라고 설정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고 부모가 해봐라, 선생님이 해봐라 라고 했던 애들하고 이 기량이 40%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자기 나름의 점화를 가진 애들은 이 지속력과 그 다음에 배우자 하는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점화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엘린을 두껍게 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다 아시겠지만 톰 소여 모험, 이 사진이 사실 톰 소여 모험의 책 표지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상당 부분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설 속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엄격한 폴리 이모가 톰 소여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야, 너 놀러 다니지 말고 이거 칠해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구 벤이라는 친구가 자기 수행한다, 너는 이래야 되는구나, 약 올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톰 소여가 어떤 발상을 했냐면, 야, 너 이거 우리 이모가 나한테만 특별히, 너희들은 이런 거 못 해봤지? 나한테만 특별히 주신 미션이야. 원래 꼬마들한테는 안 시켜. 라는 희소성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우리 이모가 우리 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볼 때, 좋은 칭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준 건데, 나한테 하라고 한 건데, 네가 관심 있으면 너한테만 특별히 줄게? 일할 수 있게? 이런 희소성, 독점성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한 친구 벤이
가지고 있던 사과까지 바쳐가면서 페인트 칠을 열심히 했다는 소설 속에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촉발입니다. 그래서 촉발이 하나의 사례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촉발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를 일찍 여의게 된 그 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다. 이거는 이제 불안전과 위험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촉발이 됐다. 미엘린이 두꺼워졌다. 그 촉발을 이 불안전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다. 그게 미엘린을 두껍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례로 나오신 분. 영국 총리가 15명, 나폴레옹, 링컨, 제퍼슨, 레닌, 히틀러, 스탈린, 빌 클린턴, 뭐 뉴턴, 다윈, 단테, 미켈란젤로, 바흐, 핸델, 도스토옙스키. 하여튼 제가 그냥 추렸는데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라는 키워드, 뭐 불안전이라는 키워드에 촉발이 되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사례는 읽고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알아둬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뉴욕에 있는 5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캐럴 드웩 박사님이 실험을 한 건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시험을 봤는데 야, 너 똑똑하더라, 야. 이거. 그 다음에 야, 너 진짜 노력 많이 한 것 같다. 잘했다. 이 두 번째 노력 많이 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근데 똑똑하다. 야, 너 머리 좋다. 이런 사람들이 왜 안 좋아졌냐? 첫 번째,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조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자세히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이 덜 하게 되고, 너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치열업이 된 사람들은 훨씬 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야, 너는 아빠 닮아서 머리 똑똑해. 이런 얘기 그거보다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칭찬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점화를 준다. 그 다음에 미엘린을 두껍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이 말도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인데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치를 알려주게 되면은 이 메시지에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걸 칭찬해야지 내가 그냥 머리 좋다 이런 거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뭐 관계가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들으면 불꽃처럼 점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뭐 계약식 뭐 이런데 KIPP라는 산호세의 일단 일종의 대안학교인데 젊은 교사들이 기존의 교육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미국답지 않게 입학식 때 줄 똑바로 우리나라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줄 똑바로 서고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똑같이 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공책 드는 방식까지 디테일하게 뭐 어찌 보면 엄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면서 학업 성적을 좋게 만들었던 사례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촉발이 하나하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교정이 되면서 좋은 성과를, 학습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사실은 빈민가, 그 다음에 뭐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로 초기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할렘가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파트 3, 마스터 코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코칭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 심층, 연습, 점화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 구간으로 이 배우는 학생들을 이끌어내고 신호를 줘서 한층 더 레벨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스터 코칭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8장에는 누가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시키나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든 코치라고 여기 비밀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든 코치 저는 잘 몰랐었는데 UCLA의 전설적인 코치님이시더라고요. 12년 동안 UCLA 팀을 88연승
그다음에 전미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 10번의 우승을 이끌은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88년생의 비밀 등 뭐 이런 책 관련된 책이 13권이나 있더라고요. 그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했는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코칭의 힘은 학생들이 필요한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코치가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간단하게 명료한 단어로 잘하는, 원래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다시 제대로 된 거를 보여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키워드에 계속 많이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반복, 실패, 교정, 수정을 통해서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준 결과물로서 우리 운동선수 측의 아주 가장 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자서전에서 빠르고 대단한 발전을 추구하지 마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실력을 습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얻은 실력은 오래 유지된다. 이렇게 자서전에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이 특별함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 코칭 하시는 분들, 작가, 예술가, 과학자 분들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선생님이 과연 어떤 선생님들이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선생님이 뛰어나서 학생도 뛰어난 어떤 성장을 했을까라는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물론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성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뭐 평가긴 한데, 62%가 내 첫 번째 선생님은 평범했어. 24% 정도가 조금 괜찮았어. 훌륭했어.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은 건 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선생님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나의 그 촉발을 시켜줬구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어떤 걸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지, 이런 촉발을 해준 코칭이 사랑이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는 마스터 코치의 4가지 자질이라고 이제 저자가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마스터 코치는 중요한 게 지식을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파악한 걸 토대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스터 코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 매트릭스를 작동시킨다. 두 번째는 기자처럼 수집하라. 세 번째는 GPS가 있는가. 네 번째는 진심으로 연극하라. 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 매트릭스 작동시킨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를 끌어내는, 노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스터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처럼 수집하라. 학생들의 소소한 이런 정보들을 뭐 가정사랄지,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어야 된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정보를 토대로 가이드를 할 수 있다. 코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GPS가 있는가. 훌륭한 마스터 코치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고 직설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해봐라. 야,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GPS.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절도 있고 분명했지만 또 순간순간 캐치를 해서 그런 거를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매트릭스를 학생이 노력하는 거와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심으로 연극하라.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뭐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사례인데 이제 뭐 나중에 좀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훈련, 바이올린 교습이 왜 다르냐? 이런 저자의 설명이 하나 있는데, 축구와 바이올린 교습이 다른 건 첫 번째는 바이올린은 기교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정확한 이런 이런 것들을 또 심표날지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 스킬에 가까운 거고, 축구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뭐 볼 연습을 막 차고 뭐 패스하고 그렇겠지만 아주 그 넓은 운동장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스킬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코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 스스로가 너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런 것처럼 나 스스로가 이제 코치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탤런트 코드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점화, 마스터 코치, 심층 연습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했을 때 재능이 폭발한다. 이 재능이 폭발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점화, 코치, 심층 연습을 통해서 미엘린이 두꺼워진다. 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도 써 있지만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킬은 모든 우리 스포츠, 과학, 예술에 다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도요타 뭐 켄터키 공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5번 질문하자. 이게 심층 연습이라고 합니다. 탤런트 코드를 쓴 다니엘 코일에 대해서도 그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에 고문으로 있었던 이유가 이런 자기가 개발했던 탤런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노하우를 좀 코칭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제 2장과 3장의 마스터 코칭의 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책 속의 행복에서는 탤런트 코드를 마저 설명을 드릴 거고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 학습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